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55,000원대. 자, 그리고 미증시, 미국 선물에 대한 움직임, 나스닥 선물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안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반이에요. 19시 33분 월요일이고요. 때 나스닥 선물 움직임을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최근에 보면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미증시와 한국 시장을 계속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쪽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가 대비 저가 폭을 볼게요. 자, 고가부터 찍어서 보면 대략 하락폭은 26% 정도, 고가부터 한 26% 정도 떨어졌고 기간은 2달이 채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동안 한 30% 가까운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나스닥은 반영한 거다. 자, 그러면 실제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도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미증시가 빠지는 거지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7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모두는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IT 기업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3년, 24년도에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AI 쪽이라는 거죠. AI에 뭐가 필요하죠?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에서 강세를 보이기 위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환점, 이런 부분들은요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선반영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선반영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본다면 삼성전자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나스닥이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14,784 저가를 이탈하고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삼성전자도 빠집니다. 5만 원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미 30% 정도 하락한 미증시가 여기서 이탈을 해서 정말 한 35%, 40%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부동산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시장에서 부동산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들이 다 박살이 나겠죠. 그렇죠? 부동산을 지탱하고 있는 건 돈인데 그 돈의 대부분은, 그렇죠? 그래, 어떤 비중을 따져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반만 잡더라도 한국 부동산 시세를 유지하는 절반의 대출금이 망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쇼킹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미국 시장은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그런 현상보다 더 큰 쇼크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나스닥, 즉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부분이 나온다?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동력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뭔가 성과가 필요합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중간선거 스케줄로 들어가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엄청납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뭐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의 이 겪고 있는 이 물가 문제가 실제 22년도 이때 금리를 강하게 인상시켰었던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관세를 여기서 더 때려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강점이 뭘까요? 그건 금융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금융 강국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 한 방으로 나스닥이 이꼬라지가 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나스닥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 자꾸 제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나스닥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매출, 즉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미국에 대한 움직임을 보는 것만이 삼성전자의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100%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나스닥이 만약에 15,0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제는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준에서 개입하면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시장을 방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아예 못 팔거나 메모리 시장에서 3등 이하로 밀려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단기간에는, 아니 좀 길게 보더라도 5년 안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HBM을 1차적으로 놓쳤죠. 근데 HBM 시장을 놓쳤다고 해서 전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HBM을 앞서가게 된 건 하이닉스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 통제를 받고는 있지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H20에는요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갑니다. HBM3가 실제 들어가고, 그리고 고사양 제품 H100,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GB200이나 GB100에는 뭐가 들어가요?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의 관계가 약간 틀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H20에 들어가고 있는 HBM 같은 경우에는요 HBM3입니다. 8단. 자, 그러면 HBM3E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 장비, TC 본딩 장비를 사용했을 때, 그쵸, HBM4, HBM4E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자의 5만원대는 지켜진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바닥은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능하다. 물론 6만원까지 올라가서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면 다시 5만원 중반이나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지만, 이쪽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는 게 중요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이 타점을 잡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증시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체크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미증시를 체크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대량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빅테크 말고는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를 볼게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이에요. 23년도, 24년도 해가지고 시세부터 시작해서 매출까지, 물론 총 매출을 본다면 삼성전자가 높죠. 하지만 메모리 분야에서는 하이닉스가 뒤집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만지고 있죠. 반도체 쪽만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이닉스가 어떻게 해서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뒤집을 수 있었을까? 그건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나스닥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미증시의 움직임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물론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금 불안한 시장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림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등락폭이 커질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등락폭이 커지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보면 그동안 버텨왔었던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이 저가 이탈하기 전까지, 설령 저가 이탈이 나왔을 때는 부양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미국에서 막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는 지켜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시간에 따라서 평균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미 6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는 건 추세 전환이 임박해 있고, 지금부터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관련주까지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시장에 대한 체크 사항들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마감됐고요. 나스닥 선물 약세 영향이고, 나스닥 선물이 약세
보인다는 건 트럼프 관세 때문이다. 관세가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시장이 크게 흔들릴수록 정책 동력은 이룰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주식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나스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채권시장으로 번지고 채권시장이 불안하면 시스템 리스크, 즉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트럼프가 밀고 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붕괴된다? 실제 영국 총리죠. 리즈 트러스. 그쵸? 40일 정도 만에 정책 실패로 총리직을 사임하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축출당할 수 있는 위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탄핵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의 탄핵은 한국과 다르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미국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지속된다? 그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전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 내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은 일단 지나갔다. 하지만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자세히 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종목에 대한 타점, 그리고 미증시가 최소한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고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이렇게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권에 끝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보합권에 끝나기는 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그쵸? 이런 부분과 맞아 들어가게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에 있고, 여기서 시세 확인 과정만 거치면 당연히 매수 타점 잡아야 되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까지도 공략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 그리고 매매를 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가격 위주로 보자. 왜?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니까. 이 부분입니다. 즉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가 계좌에서 거래한 내용을 보고서 이야기를 드리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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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매도 어떻습니까? 모두 신고가 구간. 그쵸?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거죠. 자,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30%씩 수익 구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작년에 7배에서 8배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격을 줄이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최근에 바이오 상당히 강하죠. 알테오젠뿐 아니라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단기간에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오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아까 전에 제가 관련된 종목들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DI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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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이렇게 25% 이상씩 수익 구간 충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시장이 괜찮았고 3월달, 4월달 어려운 시장인데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선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주들이 나오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유 기간을 줄여야 되는, 그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 구간에 앞서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